연말 랠리부터 이제 연초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 플레이가 예상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발굴의 대가 분들로 마지막 코너 주력을 하고 있죠. 오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망 탑3 오늘도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오늘은 종목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AS 받고자 하는데 수익률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평균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월 16일에 말씀 주신 DI 14%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아비코전자 한 10% 가까운 수익률, 현대오토에버도 1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한 두 종목 정도 AS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크해 주세요. 네, 먼저 DI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DDR5가 개화가 본격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AI나 또 머신러닝, 또 빅데이터 관련해서 초고속, 고용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DDR5가 최적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 개화가 된다면 DI 역시 계속적인 수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관련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 자율주행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LG이노텍이나 LG전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두 종목이요? DI, 현대오토에버. 가격은 사실은 이제 주가에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주가에서 매수 이런 말씀보다는 길게 보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계속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종목들을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 이 시점에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속 보유 의견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세 종목 듣겠습니다. 유망 탑3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올해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제약바이오 기업을 말씀드린 게 딱 한 종목 있었는데요. 퓨처캠이었거든요. 예. 네, 이 두 번째로 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인데요. 어제 영국의 익수다 테라피틱스와 1조 2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그러니까 허셉틴 ADC 기술 관련해서 글로벌 판권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ADC 차세대 ADC 플랫폼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ADC라고 하면은 항체와 약물의 그런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화학 약물, 화학 요법과는 달리 이게 종양세포,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사멸시키는 그런 하도록 설계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익수다가 어제 그러한 대규모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뉴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가 뉴스에 또 상당히 또 판다고 상당히 또 주가가 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익수다 외에도 기존의 중국의 포순제약하고도 이미 허셉틴 ADC 후보 물질의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임상 1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글로벌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일본 다케다 제약하고도 ADC 플랫폼 기술 이전을 해서 현재 면역 항암제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중국 바이오 기업, 시스톤사나 미국의 픽시사나 이런 계속적으로 ADC 부분에 기술적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누적 기술 이전 규모가 3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현재 보유 파이프라인 가치만 2조 원 이상이 넘어서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그 갭 차이는 내년에 충분히 메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에는 그동안에 기술 이전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 가시화와 또 지속적인 신규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신한금융투자 목표 주가 82,000원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5만 원대 중반인데요. 8만 원대까지 충분히 여기서 내년에는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내년에 기말 예상 순연금이 2,300억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약바이오주는 1월 휴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 선정해 주셨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 네, 준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KH바텍인데요. 최근에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 6월 정도, 7월 정도 갤럭시 폴드 4, 그러니까 4세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갤럭시 이 폴더블 폰이 올해 800만 대, 내년에는 2,500만 대로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갤럭시 폴더블 폰이 10월, 11월에도 140만 대 정도 유지를 했고 판매가 올 12월에도 100만 대 이상 예상이 되는데요.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KH바텍은 이런 그 폴더블 힌지 부분의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데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이 폴더블 폰이 현재는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렇게 펴지잖아요. 근데 향후에 이제 삼성 전자에서 나온 그런 특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한 번 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펴고 또 펴는, 그러니까 3단으로 펴는 이러한 스마트폰, 거의 이제 노트북이나 우리 태블릿 PC처럼 화면이 커지겠죠.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3번을 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인폴드에서 아웃폴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그 힌지가 폴더블 힌지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또 다른 거는 이제 롤러블 폰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쭉 펼 수도 있고요. 또 옆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폴더블 폰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KH바텍이 이런 외장이나 또 그리고 힌지 또 슬라이딩 모듈 쪽으로 해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그 폼팩터 변화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KH바텍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도 현재 상향 추세고 특히 EPS 3개년 추정치를 보니까요. 올해가 857원, 내년이 1,354원, 또 23년에는 2,000원이 넘어섭니다. 실적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K증권 목표 주가 33,000원을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폴더블 폰이 이제 이제 프리미엄 폰에서 대중화로 되는 또 시기가 내년에 좀 앞당겨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첩이라고 하죠. 접는 데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KH바텍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는 광고 기업. 네. 맞습니다. 최근에 무조건 출근 이런 거 있나요? 무조건 출근인가요? 제목이? 아무튼 출근인가요? 네. 예, 아무튼 네. 출근해야죠. 예. 네, 이런데 보면 이제 광고 기획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여러 그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제일기획도 이게 가만히 최근에 유튜브나 이쪽에 보게 되면 영상을 재밌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인데요. 25.24%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 계열 캡티브 마켓을 삼성 계열의 마켓을 가지고 있고 또 비계열 그런 광고주들, 삼성 아닌 비계열사의 광고주도 지금 계속적으로 영업력이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38% 이상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4분기 이제 광고 시장이 이제 성수기를 또 진입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시장에 대한 비중, 매출 비중이 10%로 아직까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본사보다는 자회사 또 종속회사 해외 자회사에 있는 매출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 비중이 10%라는 것은 여전히
글로벌 에드테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향후에 그런 MS를 늘려갈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M&A가 성사가 되게 되면 북미 시장에서 또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최근에 그 내년에 확실히 화두가 메타버스잖아요.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 지금 지분 투자 그러니까 M&A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일기획이 이제 메타버스에도 진출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기존의 실적도 좋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 감안해서 유진투자증권 목표주가 지금 33,000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23,000원대 주가를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 폭이 꽤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광고회사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앞서 이제 현대차 쪽 이노션 받고 제일기획은 삼성 쪽인데 예, 이노션보다 제일기획이 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개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현대라는 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광고를 얼마나 이제 하게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비계열사에 대한 영업력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러한 신제품들, 또 신차 광고, 또 네.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 두 기업 모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형 광고사가 괜찮다는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